네, 매주 금요일 수요일을 정해서 발견하는 순발력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드래곤제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순발력 5위는 현빈과 손예진 신혼집인데요. 신혼집 다녀오셨다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현빈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예, 아천동에 이제 고급 빌라 펜트하우스를 약 한 48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혼집으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왜 샀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결국은 신혼집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희 그 광진구에는 워커힐 호텔 아시죠? 알죠. 네, 거기서 한 5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구리시긴 한데 사실상 여기서 뭐 이제 강남의 뭐 청담동이나 이런 데 오는데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청사권. 네, 그렇죠. 굉장히 이제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빌라에 이제 이미 이 동네가 굉장히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사는데 그 아래층에는 이제 오연서 씨가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쪽 조금만 이제 건너편 가면은 얼마 전에 기사 나왔지만 한소희 씨가 또 거기 이제 빌라를 뭐 현금으로 다 전에 현금으로 구매했다. 저도 그 한솔 씨 이사간 빌라 봤는데 바로 앞에 이제 개울물 조금만 이제 그죠.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쫙. 그리고 첫길 건너편에 한강 한강 네, 있고 그렇죠. 뒤에 산 있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이뻐질 동네이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동네 사람들이 뭐 현빈이, 손예진 씨를 보지는 못했다고.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차를 그런 재미를 먼저 본 거네요. 그렇죠. 저 이제 갔는데 근데 은근히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이제 제가 주말에 갔었는데 꽃놀이를 가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벚꽃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 산 뒤쪽에 이제 뭐 되게 아차산 이렇게 해서 이제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잘하면 이제 현빈하고 손예진 씨가 등산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사 갈 계획도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돈 많이 모으면은 글로 이제 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돈 없다는 얘기.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현빈, 손예진 결혼식에 약 200명만 초대한다고 해도 그 하객 명단을 보면 장난이 아닌데 오늘의 순발력 4위는 궁금하지만 알 수 없는 현빈, 손예진 축의금입니다. 재테크의 신, 쩐의 전쟁, 드래곤제이님, 축의금 예시자금 얼마나 내시나요? 그건 이제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요즘 물가로는 보통 이제 한 10만 원, 거기서 조금 친하면 한 20에서 30만 원 이렇게 이제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의 한 10년 전에는 한 5만 원 정도 선이었더라고요. 5만 원 정도 선. 요즘 이제 한 10만 원 이렇게 내고 있는데 5만 원 내면 조금 이제 짜죠. 짜는 느낌. 음식값이 20만 원인데 5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5만 원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또 이게 아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 사람이 결혼했어요. 10년 전에. 그럼 그때는 이제 물가가 한 5만 원이니까 5만 원을 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5만 원 냈으니까 그걸 이제 적어놨다가 이 사람이 다음에 뭐 하면은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5년 전에 5만 원 축의금 냈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저기를 뭐 또 행사가 있어서 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5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빈, 손예진 얼마가 이제 들어왔는지는 뭐 저희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또 이제 현빈, 손예진 결혼식장에 거기 참석한 스타들 면모를 보면 장동건, 뭐 손지창, 뭐 저 탑스타들 아닙니까? 거기에다 이제 뭐 영화, 드라마, 뭐 관계자들도 대부분 다 대표님들이라서 그분들 축의금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뭐 고선 상상 이상이지 않을까. 그게 뭐 축의금보다는 뭐 마음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마음의 표현이 결국은 돈이라고 축의금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직 결혼 못했는데 결혼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식 끝나고 맞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게 얼마 냈느냐 금액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현빈, 손예진 둘이 계산하면서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건 결국은 제일 편한 게 돈이잖아요. 이런 행사 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냈냐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로 좀 이렇게 척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순발력 3위 손혜진 열애설 없는 이유입니다. 손혜진은 현빈과 결혼하기 전까지 단 한 번의 이러한 그 열애설이 없었는데요. 참 이렇게 안 한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손혜진 씨는 진짜 자기 관리를 정말 잘했는데 거의 20살에 대비해서 뭐 소지섭, 조인성, 송승헌, 뭐 정우성, 송일국, 이민호 당대 탑스타들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단 한 번도 열애설이 난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왜 그렇죠? 알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전에 이제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손혜진 씨가 한마디 있어요. 그래서 안 들킨 거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안 들킨 건지 아니면 안 사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손혜진 소속사가 여자 대표님이 계시는데 여배우들을 관리하기 위해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래서 김하늘 씨도 있었고 이민정 씨도 있었는데 그 소속사에서 열애설이 나면 거의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민정 씨도 그 대표님 계실 때 이병헌과 열애설 나고 결혼했는데 되게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회사와 20년 동안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맞아서 물론 연애를 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본인의 그런 이미지가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순발력 2위는 현빈, 손혜진, 재테크입니다. 또 역시 이 재테크 쩐의 전쟁에 드래곤 제이가 있는데 억소리 나는 스타 커플의 결혼인데 그 두 스타 자산도 어마어마한 뭐 중소기업의 합병이다 이런데 뭐 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정말로 이제 뭐 두 분 다 탑스타여서 돈을 이제 엄청 많이 모았을 거고 재테크도 많이 해서 이제 재산이 이제 꽤 많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현빈의 소속사가 있는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이 지난 2013년에 현빈 씨가 약 한 8억 원에 또 매입을 했었고요. 이 다가구 주택 건물인데 이걸 또 재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현재 시세가 100억 원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법이 강남에서는 흔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름한 구축의 뭐 빌라나 진짜 오래된 한 30년짜리 건물을 사서 어차피 건물값은 이제 이미 상각이 돼서 건물값 쳐주지 않으니까 땅만 사는 거죠. 그거 한 다음에 그거를 허물고 재건축을 올려서 이 땅과 건물의 시가를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면 거의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이렇게 확 이렇게 떠버리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이러한 그런 거고 또 이제 그 손혜진 씨가 마포구 서교동에 그리고 또 이제 강남구 신사동에 또 이제 빌딩 재테크를 했는데요. 뭐 출연료 자체가 억대가 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또 현빈 씨는 2022년 현재 화장품, 의료 등 광고 모델로 굉장히 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손혜진 씨 역시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탑스타 둘이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정말 저는 이제 그 자산도 궁금하긴 한데 이제 워낙 많이 가지신 분들이 합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두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 결별했을 때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 자산과 자산이 만났을 때 투자가 같이 들어갔을 때 결별했을 때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은 고효진 씨랑 유승범 씨가 둘이 한참 열애 중일 때 신사동에 이제 건물을 공동명의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둘이 커플이니까 또 이제 그래서 같이 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승범 씨는 이제 다른 분과 잘 인연을 이어갔고 고효진 씨도 이제 다른 이제 커플이 생겼는데 어떻게 관리할지 참 그런 부분이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성성 커플 있잖아요. 이태원의 신혼집. 네, 그렇죠. 신혼집인데 그거는 송중기 씨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뭐 그렇죠.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하고 내놨다고 그러던데 그거를. 그 현재 지금 매물에 그쵸. 이혼하면서 네. 내놨는데 안타깝다. 이게 중소기업의 이런 합병이 이게 잘 되면 물론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이 리스크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아도 고민이긴 한데 근데 많아서 고민해보는 게 더 좋죠.
이번 주 순발력 1위는 현빈, 손혜진 결혼 후폭풍, 공효진 열애입니다. 네. 공효진 씨 같은 경우는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으면서 10살 연하의 남성과 열애를 공개했는데요. 과연 이게 결혼으로 이어질지 어떤가요? 이제 공효진 씨가 이제 딱 40대 초반, 혼기가 찬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부케까지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전에 뭐, 김혜수 씨도 있고 많은 여배우들이 부케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때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공효진 씨 같은 경우에 나이가 일단 상대 남성과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지 않을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혼했어라는 방송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돌 그룹 일라이와 지현수 씨가 이제 이혼해서 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10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나는데 10살 이상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성격 차이라든지. 실제 결혼 생활하기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별로 안 좋다라는. 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40 초반에 예전에 탤런트 김지수 씨가 16살 연하와 열애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김호신처럼. 그래서 둘이 결혼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파경으로 나이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경으로 이어졌고 드라마 아이리스의 탤런트 김혜진 씨라고 있는데 이분도 10살 연하의 탤런트 유상욱 씨와 열애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10살 연하죠. 또 이분도 40 초반에. 근데 결국 헤어졌는데 이분들 헤어진 이유를 보면 남자가 많이 차이가 나면 이게 많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자가. 근데 이제 여자가 나이가 많고 남자가 어리면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여자가 경제적으로 더 위에 있게 되는데 이게 자꾸 의지를 하게 되니까 10살 어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공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이제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는데 뭐 어머니가 이제 너는 결혼하지 말고 미련 있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부케까지 받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혼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케빈로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과감하게 또 이렇게 의견을 또 피력을 하시네요. 안 한다에 한 표. 그럼 이번 주 순위로 집중 분석하는 순발력 현빈과 손혜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